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때로는 충격, 때로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IT 기업의 마케팅 책임자 소피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게 된 놀라운 경험담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마케팅 책임자 소피아 윌슨입니다. 28살의 금발 미녀라고 자부하며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미국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항상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거의 완벽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만남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북한과 갈등 중인 작은 아시아 국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좀 맵고 특이한 음식을 먹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동양 국가들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저도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에는 왜 하필 나지? 왜 하필 한국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치 냄새 때문에 괴로울 텐데. 심지어 어떤 동료는 거기 화장실은 어떨지 모르겠다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런 농담에 같이 웃으며 동조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했던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구글에서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넷에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글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과장된 것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미국보다 더 발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할까? 음식은 먹을 만할까? 숙소는 어떤 모습일까? 등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미국 미디어에서는 주로 한국의 북한과의 갈등이나 역사적 아픔만 강조해서 보도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더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가 놀라웠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몇 분 만에 끝났거든요. 미국에서는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하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것도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깨끗하고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전철이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더군요. 승객들은 모두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고 미국과는 다른 세련된 패션과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죠. 회사에서 예약해준 강남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낡은 아시아 호텔과는 달리 방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객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라고? 미국의 최고급 호텔보다 더 발전했잖아. 하지만 아직 저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거겠지, 실제 생활해보면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라고 자위했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한국 파트너 회사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영어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모두 유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미국 동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혁신적인 부분도 있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생각해보지 않았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한국 파트너 중 한 명인 김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항상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미국 시장만큼이나 유럽과 아시아 시장도 중요하니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주로 자국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의 첫 번째 감동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김 부장은 저를 한국의 전통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플레이팅의 한식 코스 요리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맛은 더 놀라웠죠. 미국에서 먹던 지방과 설탕 범벅인 음식과는 달리 한국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도 좋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김 부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비만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고 평균 수명도 깁니다. 식사 중에 김 부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이 과거의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건 상상도 못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데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높은 치안 수준의 두 번째로 감동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겨서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을 찾았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에서는 불과 15분 만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저의 상태를 물었고 바로 검사를 진행했어요. 미국에서는 단순한 검사도 예약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검사가 1시간 내에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가 나왔을 검사와 치료가 한국에서는 100달러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결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게다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국의 비효율적이고 비싼 의료 시스템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와이파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깨끗한 공공장소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이 모든 것이 미국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동양인 남성이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영어로 당신이 뭘 알아? 미국인들은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월감만 가득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무례한 한국인이 있다니 역시 내 첫인상이 맞았어. 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쌓아왔던 긍정적인 인상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우리 팀의 한국인 직원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소피아 씨, 아까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었어요. 저희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동양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사람으로 여긴 것이 부끄러웠어요. 게다가 그동안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는데 제 편견 때문에 전체 한국인을 오해할 뻔했던 거죠. 민수는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알면 알수록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해심과 배려심에 세 번째로 감동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프로젝트도 몇 달씩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일을 몇 주 만에 끝내버리는 효율성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제가 한 한국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협업 문화가 있죠.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하지만
한국은 집단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문화예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문화와는 달리 한국의 협력적인 분위기가 더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고 노인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 도시 한가운데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강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국은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 같았는지.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소피야, 넌 한국에 세뇌당했구나. 그건 단지 서울만의 모습이겠지. 지방은 분명 다를 거야. 일시적인 발전일 뿐이야. 곧 미국이 다시 앞서갈 거야. 동료들의 이런 반응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험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미국을 배신한 것처럼 대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본 현실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회사 경영진 앞에서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제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CEO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소피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한국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겁니다. 그 후 우리 회사는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협업 문화. 이 모든 것이 미국 회사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팬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취업을 위해, 공부를 위해, 심지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까지요. 미국 기업들도 서서히 한국 기업의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한국지사의 영구적인 책임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과 가능성을 설명하자 마침내 이해해 주셨죠. 소피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요. 물론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한국도 자신만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효율성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의 모습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경험을 통해 생각이 바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에 저는 한국의 제주도를 여행할 계획인데요. 혹시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외국에서 한국의 우수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